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은 강사입니다. 저는 주택관리사 이해고요. 지금 협회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감사 및 컨설팅 업무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합격하셔서 축하드리고 빨리 실무를 익히셔가지고 현장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 관리규약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관리규약이 각 시도지사가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준칙을 참조해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감사라든가 컨설팅 할 때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그 서류가 이겁니다. 관리규약 우선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입니다. 입주자대표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또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보고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관리규약인데요. 관리규약에 여러 가지 입대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강사님께서 운영요령이라든가 아마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리규약이란 뭐냐 하는 것이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만 질서가 잡힐 거 아닙니까? 질서 유지하고요. 그리고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이렇게 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나름대로 각 공동체마다 하면은 굉장히 체계적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기준을. 준칙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칙을 참조해가지고 어떤 그 공동체계의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준칙이란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공동체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것입니다. 준거가 되는 것이고요. 누가 만드느냐?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도지사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런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칙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법 18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만든 것이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공동체 관리규약 준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관리규약을 이제 제정하고 개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거하고 개정하는 거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나눠서. 그래서 제정은요, 제한자가 사업주체입니다.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 회의가 아니고요. 제정은 제한자가 사업주체다 하는 것이고요. 제한 방법은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제한한 겁니다. 사업 주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이 이제 우리 관리 규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 제한을 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예외적으로 3개월 전부터 재정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서 조항이고요.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가 끝났어. 그럴 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정하고요. 공고 통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건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관리처가 운영,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하면은 이렇게만 얘기면요, 요걸 다 같이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지만은 공고 통지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공고 통지를 하고요. 영 제20조에 보게 되면은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유택이 있습니다. 원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 단지에서 우리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러면요, 전환되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제안하느냐?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제안하고 결정은 입주대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명 등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공고 통지는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하고요. 자, 개정입니다. 개정. 개정은 제안자가 입주대표 회의입니다. 예외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이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이 연소해서 제안할 때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원칙적으로 입주대표 회의가 제안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칙이 개정됐어요. 그다음에 입대에서 의결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동별 대표자 임기가 바뀌었어요. 동별 대표자 임기가 다 관리규약에 이렇게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걸 변경해서 당연히 그 관리규약을 바꿔야겠죠. 개정해야겠죠. 그럴 때 입주대표에서 제안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유가 있을 때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개정 방법은요,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개정 목적이라든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이라든가,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이렇게 이제 3단 비교를 보통 하죠. 해서, 이제 3조 각구용법, 20조에서 3조 0제 3조죠. 3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입주대표에서 의결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를 찬성을 받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제안을 많이 하죠. 해서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정을 이제 결정을 하죠. 개정합니다. 개정 방법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준칙의 이제 개정에 대해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보게 되면 82조 제2항입니다. 2항에 동의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대표 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예외적입니다. 그랬죠? 입주대표 회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3단 비교를 해가지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등의 개별 통지를 해요. 그리고 공고합니다. 10일 이상. 이것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할 일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개정안을 작성해요. 그리고 입주자 등의 개별 통보를 합니다. 하고 공고를 해. 10일 이상. 그 상태에서 입주자 등의 나름대로 동의 여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이제 30일 이내에 오랫동안 끄는 게 아니고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의사를 확인하죠.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에는 서면을 많이 했습니다. 동의 받아가지고 찬성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이제 전자적 방법을 많이 하죠. 주민들한테 이런 전자적 기록 이용해가지고 찬성 이렇게 여부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가지고 확인하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요, 관리규약 신고해야겠죠. 신고는 법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합니다. 회장이 신고인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사업 주체라든가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유대 관리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신고인이 이렇게 입대 회장이 하고요. 신고 방법은 이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개정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구청장에게
30일 이내 이렇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무관리 대상 저는 공중주택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요. 표력 발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이 이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 동의가 끝났습니다. 표력 의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지자체에다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심사하고 수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과연 언제부터 이 관리 규약이 효력이 발생되냐 이런 얘기죠.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렇게 유권 해석이 했어요. 일단 심사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동의 입주자 등이 다 동의를 했을 때가 아니고 또 신고했을 때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다 검토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 수리 다 끝났어. 그때에 관리 규약이 효력이 있다,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이제 공포를 해야겠죠. 누가 하느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회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공포하고요. 근데 만약에 회장이 안 해. 그럴 때 7일 지나면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포 주체가 입주자대표 회장인데 안 할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공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관이죠. 보관. 준칙 제8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끝난 상태에서 이런 그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의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본 서류를 보관합니다. 원본 서류. 사본이 아니죠. 사본이 아니고요. 원본 서류를 관리 주체가 보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공고를 하고 입주자 등에게 한 부씩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 세대한테다가 또 한 부씩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게시를 했어요. 샀으면요. 입주자 등에게 배부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괜찮죠. 어차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배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항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요. 영제 19조에 나와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준칙이 다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상당히 많죠. 총 28호까지가 있습니다. 28호까지에서 이것이 저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췌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조입니다. 준칙 제9조 입주자 등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입주자 등이 자격을 언제부터 취득을 하느냐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전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 구분 소유권을 상실할 때 소멸하는 것이 맞는데 입주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주민등록을 마쳤어. 근데 사업취 사정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잊어먹지 못했어. 원래 소유권 등기를 잊어먹지 못하면은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입주자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 규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주택 같은 데서는요, 이 조항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세대에서 필요한 것이지 기존 세대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기존 그 공동주택에서는요. 그래서 기존 그 공동주택에서는 이 조항을 빼면 됩니다. 빼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 자격은요,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고 상실할 때 소멸한다. 이건 뭐 어려움이 없죠. 자, 10조가 입주자 등의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7가지의 그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입주자 등요. 그래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거의 목적으로 해야 돼요. 공동주택은 어떤 이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공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제조를 해요.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입주자 등의 권리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동별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 선거권,
해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든 입주자든 관계없이 피선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사용자는 피선권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인 동별대표는 법 14조 제3항에 의해서 될 수가 있고, 회장은 14조 제7항에 의해서 이렇게 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선거권, 선거권, 해임권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제청권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입주자 등의 권리로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등의 의무입니다.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관계 규정을 준수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6의 2가 있습니다. 경비원, 미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관리위원 준칙이 14차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요. 개정됐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나중에 나오겠는데 그 부분과 연결시켜가지고 하여튼 인권 존중하라 이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이제 갑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원에 대해서 인권 존중할 의무가 입주자한테 있다는 거죠. 입주자 등의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조가 이렇게 입주자 등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고요. 14조가 업무방해 금지입니다. 입주자 등은요, 입대위가 있고 선관위가 있고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1항에 있는 것이고요. 2항은 입대위라든가 선관위, 관리 주체의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입대위에서 관리 주체에다가 뭐 이렇게 개입한다든가 부당하게 간섭한다든가 또는 입대위에서 선관위에다가 이렇게 부당하게 간섭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3항은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인권 존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 하는 그런 조항이 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4조입니다.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입니다. 이것이 이번 그 개정안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내 괴롭힘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피살되는 사건까지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괴롭힘 금지입니다. 괴롭힘 금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4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은요, 누구든지 어떤 괴롭힘 사실을 알았어.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옆에 있는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계없는 제3자도 이런 괴롭힘을 받았어, 알았어. 그럴 때는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을 때 이제 나름대로 그 행정기관에 관계인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하고요. 어떤 근무장소 변경이라든가 배치 전환, 위급 부가 명령이라든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사항은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해고라든가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가지고 이런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죠. 17조가 동별대표의 선출입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별대표는 선거구에서 1명 선출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는 2명 이렇게 선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죠. 선거구 2명 하려면요, 선거구를 나눠야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1명 이렇게 선출하고요. 그리고 선거구는요, 최소한 2배가 차이가 나서는 안 돼요. 근데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면요, 조정을 해야죠. 그렇기 위해서 여기 준칙에는요, 4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4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예를 들어 선거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1명씩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로만 규정하면 됩니다.
이러면 규정하면 돼요. 이혼은요, 여러 동을, 예를 들어서 동이 이 세대수가 달라.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의 그 라인을 이쪽으로 붙인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경우 있겠죠. 그럴 때는 2호에 의해서 선거구를 정하겠죠. 그리고, 3호는요, 라인별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뽑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3호 쓸 수가 있고요. 4호는 이렇게 층별로 해가지고, 선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4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호를 다 쓴 게 아닙니다. 관리규약에. 이 중에서 맞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나만 쓰면 됩니다. 하나만 쓰면 되셔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70세대가 있고 50세대가 있고 30세대가 있다. 그러면 70세대에서 한 라인을 이쪽 30세대로 붙인다든가 이렇게 같은 선거구로 이제 편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하게 골고루 이렇게 선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2배가 아니야 하더라도요, 골고루 똑같이 비슷하게 이런 성에서 해야지만은 의사가 이렇게 반영될 거 아닙니까? 적정한 의사가. 그런 측면에서 선거구를 잘 획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를 조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선거구를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입대의 구성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준칙에 들어갔으니까 각 공동택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입대부터 한다 하는 내용이죠. 자, 동결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대상자, 요것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입니다. 소유자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인데, 그, 며느리가 동결대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어떤 컨설팅을 할 때인데, 해당 동에서 동대표가 안 나와가지고, 부탁을 한 사람입니다. 부탁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시어머니였어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동대표 대표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컨설팅을 나갔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께서 이런 조항을 알았다 그러면은 부탁을 안 했겠죠. 부탁을 또 해서는 안 되고.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됐는데 억지로 됐는데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처구니 난처하죠. 난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본인이 만약 소유자예요. 그러면 본인이 할 수가 있죠. 배우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 엄마가 할 수가 있어요. 직계비속은 자기 자녀라든가 손자, 손녀가 할 수가 있습니다. 동결대표자 할 수 있겠죠. 배우자, 처가 이렇게 소유자예요. 그러면 처가 할 수가 있죠. 또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가 있죠. 또 처의 장인, 장모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 우리 자녀라든가 손자, 손녀가 할 수 있겠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요.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조부, 조모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할 수 있고 내 자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만약에 할 경우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본인은 할 수 있는데 배우자는 할 수가 없죠. 왜? 직계비속이 아니죠. 이 며느리는 직계비속 아니었습니까? 본인은 할 수가 있어. 본인은 또 본인의 자녀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배우자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이걸 많이 실수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보통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소유권을 물려줬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없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보통 며느리가 독립해 나온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직계비속이 아니니까. 본인하고 자녀는 할 수 있는데 배우자는 못한다. 그래서 요걸 잘 한번 보셔가지고 착오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동결대표자 결계사라든가 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직계비속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맞는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부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